안녕하세요.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투자하기 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라는 주제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펀드 이론서부터 실행까지 좀 여러 한 4-5편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시면서 실행하는 그런 입장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주시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에 앞서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최근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.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.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이게 유례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어떤 자산 간의 그런 구조도 완전히 어긋나고 있고요. 우리나라, 미국 전부 다 지금 제로 금리로 가고 있고 뭐 유가도 지금 하락하고 이게 지금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Y에 대한 대답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상황이 이렇게 되고, 왜냐하면 전에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도 지금 어긋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이런 거를 찾으셔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 부분을 찾으시고 나의 투자 전략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견고히 다져나가는 이런 시기로 좀 여러분들께서 만드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. 자, 펀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, 첫 번째는 적립식, 거치식 어느 것이 더 좋나요?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뭐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냐, 아니면 더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맞냐, 이런 질문도 많이 주셨고, 자, 그러면 주식형하고 뭐 채권형의 비율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펀드나 ETF 뭘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런 질문도 있었고, 자, 펀드 가입 관련해서는 이제 은행, 증권사 뭐 차이가 있나요? 어디에 가입해야 되나요?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.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,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시면 이거는 다 그냥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적립식, 거치식은 뭐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냐면 상황이 올라가는 상승장이라고 하면 거치식이 당연히 낫겠죠. 왜? 낮게 시작해서 올라가니까. 적립식은 한 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을 텐데, 떨어질 때는 적립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거치식은 한 번에 다 이걸 맞을 수도 있지만 적립식 은 차츰 사기 때문에 떨어질 땐 이게 좋아요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뭐냐면, 적립식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좀 상황을 보시면서 좀 떨어졌다 싶을 때 좀 돈 여유 있을 때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건 이제 하시다 보면서 당연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두 번째,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큰 돈이 들어가시거나 어떤 기본적인 투자를 안 하시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 좀 하이 리스크의 그런 상품들을 들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전략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. 다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뭐 조금씩 월 적립 아니면 분할 매수 조금씩 그렇게 들어가시는 건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시작하셔도 된다,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자, 주식원 채권형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? 이거는 성향입니다. 제가 뭐 6대4, 7대3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다 보면서 좀 본인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이거는 주식형이 좀 올라가는 게 좋아, 그럼 주식형 비율 좀 높이시기도 하고, 저는 사실 뭐 채권형은 안 합니다만 이건 뭐 개인 성향에 맞게 펀드는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. 내가 하다가 바꿀 수도 있고요. 금액을 뭐 마음대로 여러분들께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자, 펀드 ETF는 뭐가 좋을까요? 답 없습니다. 내가 찾으시면 돼요. 저는 사실 뭐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다가 보면 이거는 답이 스스로 아마 나올 겁니다. 알아차실 거예요. 전략을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하시면서 얘는 이렇게 힘주기는구나, 얘는 수익이 좀 더 나네, 아니면 덜 나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요거 구성하고 이런 걸 바꾸시면 돼요. 그래서 경험이 뭐다? 가장 큰 핵심 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은행, 증권사 어디가 좋나요? 지금은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는 펀드, 금융상품 판매하는 곳입니다.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. 뭐 은행에서 파는 펀드가 증권사는 다르냐, 그런 건 아닙니다. 똑같은데 일부 펀드 중에 은행에서 없는 게 있고, 또 투자 상품 하시려면 뭐 ETF나 주식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시게 된다면 차라리 은행보다는 좀 대형,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큰 증권사가 낫지 않을까,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. 이번에는 꼭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. 이번 강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저는 일할 때 사실 이 3가지 절차로 갖다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짭니다. 뭐냐면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의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. 우리가 왜 변화하고 그러려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투자라면 그 투자의 본질이 될 거고요. 내가 어떤 자기 개발이라고 운동이라고 치면 그 본질이
반드시 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원리 뭐냐면 이 일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방법들은 여러 가지, 전략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그것이 성공되게 잘 되게 하는 원리는 어디 분야든지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핵심 원리를 여러분들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실행이 중요하다. 실행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냐면 투자는 여러분 반드시 리스크가 있죠.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나는 잘할 거기 때문에, 나는 성공해야 되고, 나는 잘 되기 때문에 난 실패하지 않는다.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고, 여러분 투자의 정의는 뭔가요? 내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뭔가의 어떤 반대급부가 있겠죠. 그게 리스크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, 뭘까요? 떨어질 수 있다. 이번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이건 체감하셔야 돼요. 그래서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는 거.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더라?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.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.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남의 얘기 듣고 그냥 사면 어떻게 됩니까? 그거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점에서 됐건.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해서 판단은 반드시 내가 한다.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투자에서 설령 리스크가 오더라도 나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그 과정이 이게 되지 않았다면 후회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두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.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펀드 뭐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지만, 투자라는 게 어떤 비단 한 개의 영역으로 갖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되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고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제 투자에서 반드시 공부하는 거, 그다음에 장기 투자는 뭐냐면 무조건 뭐 오래가는 이런 건 아니세요. 그러니까 저는 뭐 마음을 좀 편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아닐까?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주식이든 뭐 펀드든 ETF든 어떤 다른 금융 상품이든 간에 저는 그냥 계속 사서 그냥 묵혀두는 개념으로 가거든요. 차근차근 계속 사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냥 그렇게 치는,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뭐 기간은 여러분들께 설정하시기 나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투자의 대가들에 대해서 배우신다든지, 동영상 통해 배우신다든지, 책 통해 배우셔서 이런 원리를 한번 캐치하자. 그리고 제가 이 기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, 이게 어떤 경기 사이클의 흐름, 그 다음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,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2, 3년입니다. 3에서 5년 정도 바라보시고, 가다가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 전략을 점검하고 또 견고하게 다지고 경제 공부라든지 투자 공부 하시면서 좀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, 이론적으로 아는 거 의미 없습니다.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. 이게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게라도 반드시 시작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절대 공부로만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행을 10,000원이라도 하게 되면 내 걸 좀 보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핵심 문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10,000원이라도 시작한다, 이런 입장으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투자의 정석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편안하게 투자하자입니다. 이것 때문에 막 내가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하고 고통 속에 빠지고, 이거는 저는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럼 그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답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3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아래로요. 그러니까 어쨌든 좀 길게 보고 모으고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, 조급하게 뭔가 이루려는 마음, 내가 지금 뭐 실력이 어느 정도 안 되고 내공도 없는데 막 많은 수익률을 바라는 거, 그런 거 좀 없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길게 보고, 저도 한 10년 이상 보거든요. 그럼 마음 편해져요, 여러분. 계속 그냥 그렇게 담아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편해질 것 같습니다. 3가지 이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투자도 마찬가지로 돈 모으기의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재테크의 성공 법칙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돈은 뭐다, 여러분?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모아진 돈의 크기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. 수익률이 30, 40%, 50% 나도요, 내가 모은 자금이 얼마? 100만 원, 또 1억, 이건 완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지속하는 거, 뭔가 꾸준하게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늘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, 자기 스타일, 뭐 내 스타일을,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.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? 경험으로밖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말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, 네,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럼 궁극적으로 목표로 돼야 될 건 뭐냐? 경제적 자유입니다. 단순하게 돈이 아니라 내 삶과 행복까지,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 그리고 길, 그런 것까지 아우르는 경제적인 자유까지도 보면서 이 투자를 이 3개의 그런 어떤 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서서히 굴러가면서, 네, 그냥 우리 여행 치다 보면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밖에 풍경도 구경해보고요, 이런 거 생각도 해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
요런 제가 세 가지 핵심을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마인드 세팅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. 제작 이젠 미디어,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